일단 역함수가 뭐냐?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냐면 정의역이 여기 있고요. 공역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가 f 함수라고 했다면 자, 요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함수를 f 역함수라고 얘를 어떻게 읽냐면 f 인버스라고 읽어. 한글로는 그냥 f 역함수라고 하는데 f 인버스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자,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림에 나와 있어. f에다가 뭐 넣었더니 a 넣었더니 뭐 나왔어? b 나왔지, 그지? f 인버스에다가는 뭐 넣어야 돼?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거야. 이제 반대로 거꾸로 되는 거야. 뭐 넣어야 돼? b를 넣었더니 뭐다? a가 나온다는 얘기야.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해되고 있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역함수 존재 조건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앞에서 1대1 대응회 하면서 내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1대1 대응에서 한 문제 나오든지 아니면 역함수 존재 조건에서 한 문제에서 나오든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역함수 존재 조건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몇 대 몇 대응?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 봐. 어떤 A라는 정의역이 있었고요. 여기에 B, C라는 이렇게 공역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F 함수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얘가 시집 갔잖아요. C는 남아있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얘가 정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됐을 때 한번 봅시다. 반대로 더 갑시다. B는 갔죠? 근데 C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정역을 다 사용하지 못했죠. 그럼 이때 F 인버스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CF는 반대되는 얘야.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됐지? 1대1의 대응에 대해서는 쌤이 다 해줬으니까 좀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 자, 첫 번째 앞으로 갔다 뒤로 가면 뭐야? 다시 제자리지, 그지?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F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했어. 됐니? 여기다가 X를 집어넣어. 그럼 뭐 나오냐면 X가 나와. 자, 어떤 얘기인지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F 오브 F 인버스에다가 B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답이 뭐 나와야 된다고요? B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나? 확인해자. 얘 뭐 나온다고 우리 확인돼 있지, 그지? A라고 나온다고 돼 있지, 그지? 그럼 FA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요 집어넣은 놈이 그대로 나와. 그런 거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하지? 항등함수라고 하지. 항등함수가 뭐였어? 1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했고, 항등함수는 대문자 i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만 되느냐? 아니요. F 인버스가 앞에 있고 F가 뒤에 있어도 X를 넣으면 뭐 나온다는 얘기야? X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1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우리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했었어, 안 했었어? F of G랑 G of F가 같았었어, 안 같았어? 일단 안 같았었지. 그런데 F of F 인버스랑 F랑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인 거야. 무슨 얘들 전부 다 뭐 나온다는 얘기야?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1번 성질에서 문제가, 자, 어떻게 출발이 되냐면 요 개념 이해하셨어요?
이 개념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얘도 문제 됐다 잘 나와요. f of g 합성한 것에다가 x를 갖다 때려 넣었더니 x가 나왔어. 이렇게 나와요. 역함수란 말이 한마디도 없죠. 근데 f랑 g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f랑 g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여기서 gx를 구해라 그러면 f에 무슨 함수 구하면 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면 gx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요것도 좀 이따 문제가 나올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 of g 합성한 것에 역함수를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역함수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되긴 하는데 g 인버스 of f 인버스 요렇게 순서가 어떻게 됐죠? 바뀌었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증명은 좀 이따가 한번 해드릴게요. 3개 합성한 것에다가 인버스를 때렸어. 그럼 순서 싹 다 어떻게 돼? 바뀌어. 여기까지 해야됐니? 자, 요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g가 먼저 계산되니까 먼저 계산되는 놈이 먼저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그지? 자, 가볼게요. x가 여기 있고요. y가 여기 있고요. z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g 함수가 여기 있고요. f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함수. 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함수를 우리는 f of g라고 했어, g of f라고 했어. g of f야? g가 먼저 계산되는 놈이 어디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되지. g of f야, f of g야? f of g입니다. f of g. 이해되고 있나요? 자, 갑니다. 집중해 들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f of g의 역함수인데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되고 있니?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 지금 뭐야? f 인버스지. 이거 뭐야? g 인버스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먼저 계산되는 놈이 누구야? f 인버스야, g 인버스야? f 인버스가 먼저 계산되지. 그럼 f 인버스가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되지. g 인버스가 앞에 있어야 되고. 됐지? 증명했습니다. 자, 갈로 치고 인버스 때린 거는 이 갈로를 풀어버리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설명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섞어서 문제가 또 이렇게 출제가 잘 됩니다. 뭐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일단은 갈로를 풀고 싶게 생겼죠, 그죠? 갈로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g inverse of f inverse of f x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아, 우리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면 뭐라고 했지? 항등함수라고 했지. 항등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 x 나오지.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온다고요? x 나온다고요. 여기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냐면 g 인버스에다 뭐 때리는 거와 똑같은 거야. x 집어넣은 거와 똑같아. 이렇게 긴 식이 뭐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자,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자, f랑 f 인버스가 합성이 되면 없어진다. 됐어? 왜? 없어진다는 솔직히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인데 거기다가 x를 집어넣고 있으니 그냥 x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개념은 항등함수가 된다야. 정확한 개념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문제 풀 때 연산할 때 두 개 만나면 없어진다. 항등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거 역함수의 1번 성질과 2번 성질을 섞어서 해봤습니다. 됐죠? 이것도 좀 이따가 뭐 요렇게 된 문제도 또 나올 거예요. 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함수의 기하적 의미. 기하란 게 뭐냐면 그냥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지. 그 그림을 수학에서는 기하라고 하거든. 기하라고 하거든. 자, 역함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일단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역함수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거든. 자, 원래 함수의 정역이 누구였어? x였지. 치역이 누구였어? y였지. 근데 역함수는 정역이 누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지. 즉 y가 되는 거지. 정역은 y가 되는 거고 치역은 누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xy가 어떻게 됐어? 자리가 바뀌었지. 자, 그럼 누구 대칭이동 배웠을 거야. 대칭이동. 누구 중간고사 때 시험 쳤지 않니? 대칭이동. 대칭이동 시험 쳤을 거야. 거기서 원점 대칭 무슨 보호 바뀌어? y 보호 바뀌어. 죄송합니다. 미친놈. x축 대칭 무슨 보호 바뀌어? y 보호 바뀌어. y축 대칭 무슨 보호 바뀌어? x 보호 바뀌어. 원점 대칭 뭐 바뀌어? xy 둘 다 보호가 바뀌어. 그 다음에 y는 x에 선대칭하면 xy 자리가 반대로 바뀌었었어요. 다시 이거 지금 뭐라고요? xy가 자리가 반대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fx와 f 인버스 x는 어디에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왜? xy가 자리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그걸 해석하니까 이렇더라 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f함수가 쌤이 예를 들어서 요런 f함수가 있었다고 칠게. 그럼 f 인버스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일단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 y는 x가 무조건 있어야지. y는 x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럼 f 인버스는 하얀색을 노란색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 됐지? 만나는 교점은 그대로 냅두고 대칭 이동 하면 f 인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이 그림에도 엄청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나 담겨 있어요. 첫 번째,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랑 여기 있죠. 근데 얘들아, 너희 머릿속에서 빨간색 지워봐. 빨간색 지우고 하얀색과 노란색의 교점은 누굽니까? 어차피 얘죠.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자, 요거 해석하면 fx 그래프와 f 인버스 x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굳이 빨간색 필요하다 안 하다? 굳이 필요 없다. 지워버리고 뭐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도 충분히 교점은 나온다. 이해되고 있니? 두 번째. 자, 여기서 잘 봐. f랑 f 인버스로 둘러싸져 있는 넓이를 구하래. 됐니? 그렇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빨간색을 지워. 빨간색을 지우면 하얀색과 노란색으로 둘러싸진 넓이이지, 그지? 요 하얀색이 몇 배면 돼? 2배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요게 대칭한 게 밑에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자, fx와 f 인버스 x와 둘싸넓 무슨 뜻인지 알지? 둘러싸인 넓이 줄인 거야. 둘러싸진 넓이는 또 누구 지우면 돼? 누구를 지우면 돼? 역함수 필요해 안 해? 굳이 필요 없지. fx와 누구? y는 x와 둘러싸인 넓이를 몇 배 하면 돼? 2배 시켜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잖아. 됐지? 자, 너희한테는 이런 곡선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너희가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y는 x 주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직선을 줄 거야. 요거 1차 함수, 요거도 1차 함수 요렇게 줄 거야. 이해되고 있나? 요거 직선 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y는 2x 쌤 만들게.
자, 그 다음 요때 엄마는 y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x 얘가 예를 들어서 2,4라고 한번 쳐봅시다. 2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요때 요 그래프는 얘야. 그 다음 얘는 뭐야? y는 x야. 자, 이게 지금 f 함수래. 자, f 함수랑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밑에다가 이 찍찍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요 새끼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돼. 됐지? 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 자, 요거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요거 몇 콤마 몇이야? 2,4지. 자, 요 점만 구하면 되겠네. 요 점은 누구랑? 얘랑 y는 x의 교점인 거지. 얘들 두 개 연립할 거야. 됐니? y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어? x 넣을 수 있잖아. 그럼 넣으면 아마 성혁이는 이거 모를 거야. 뭘 모를 거냐면 잘 봐. 자, 이때 요 점은 6, 어쩌고 저쩌고일 거고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6 요렇게 되겠네요. 요까지 이해 됐나요? 자, 성혁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너? 오, 쉽게 어떻게 알지? 오, 그래. 신발끈 공식. 우리는 구두끈 공식이라 하죠. 그죠? 신발끈 공식을 쓰시면 돼. 쓸 줄 알아? 오, 이 새끼. 그때 그 전에 학원 선생님,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 잘하는데? 씨. 오케이. 알고 있지, 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질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지? 오케이. 어떻게? 3점 적고 메뉴에 적었던 거 한 번 더 적는 거 맞지? 그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역함수 구하기. 쌤, 야, 스토리를 한번 봐봐봐. 역함수 구하는 거를 내가 맨 첫 번째다 뒀니? 맨 마지막이다 뒀니? 맨 마지막이다 뒀지. 여기서도 계속 강조했잖아. 역함수 필요했었어, 안 했었어? 역함수 필요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었지. 야, 역함수랑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아니면 역함수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때, 일단 냅다 역함수부터 구하는 새끼들이 있어. 아니야. 해보다, 이 역함수 없으면 못 풀겠어. 그러면 그때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웬간하면, 요 앞에서 배운 성질들 가지고 다 역함수가 처리가 돼.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라가 아니면. 이해되나? 자,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니? 이미 배웠어. 이미 배웠다고. 역함수가 뭐라고? xy가 자리가 반대로 바뀐 거지.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해? x와 y 자리 바꿔. 꿔.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fx는 숫자로 예를 들자. 뭘 어렵게 하노?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었다 치자. 또 이지랄 해라. 쌤 여기 y가 없는데요. 이지랄병 해라. y 있지 그지? 너 눈에 보이지? y지? y. 얘가 y인 건 아시죠? 그죠? 자, 여기에서 f 인버스 x 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xy 자리를 반대로 바꾸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x가 되는 거야. 됐니?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야, 얘들아. 이게 역함수야. 이게 답이야.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우리가 함수라고 정리를 하려면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를 하는 게 일단은 예쁜 거잖아. 이게 역함수긴 해. 근데 y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3 넘어가. 빼기 3이지. 그 양변에 2분의 1로 나눠. 그러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따라서 f 인버스는 어떻게 생겼다고? 2분의 1x 빼기 2분의 3으로 생겼다. 됐니? 자, 얘들아 개념 설명 다 했어. 이제 센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탕 줄까? 넌 뭐? 민트요. 민트? 아, 민트 다 떨어졌네. 사야 되겠네. 넌 뭐 줄까? 사탕. 넌 뭐 줄까? 응, 자. 사진 다 찍었죠, 얘들아? 사진 찍어놔. 역함수 구하는 거는 여기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배울 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함수 배울 때마다 나와요, 얘는요. 역함수는요. 우리 이제 시험 제일 빠른 학교가 어디지? 너 며칠? 16일. 너는? 16일. 너는? 너희 존나 빨리 치더만, 포여고. 포고는? 저 빨리. 저 9일. 아, 포여고 더 빨라. 미쳤어. 시험은 제일 늦게 치면서, 중간고사는 제일 늦게 치면서, 기말고사는 제일 빨리 쳐. 학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9일이에요. 아, 9일이야? 아, 난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자, 요거 역함수하고 쌤이 이거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지금 여기에 센에 보면 절대값 함수가 있네요. 절대값 함수도 오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풀이 빠르게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요 한 문제만 좀, 합성함수에서 요 한 문제만 좀 보고 넘어가자. 자, 여기 지금 y는 x 보이시나요? y는 x? 자, y는 x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너희 머릿속에서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거 딱 생각나야지. 항등함수도 물론 있지만 y는 x에 대칭하게 그리게 되면 무슨 함수가 나와? 역함수가 나오지. 그때도 사용되지만 잘 들어. 이 y는 x는 자, 잘 봐. 이 그림에서 뭔가 허전한 게 있지 않냐? 이거는 줬지. 근데 여긴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가로축을 주고 세로축을 구하라든지 세로축을 주고 가로축을 구하라 했을 때 y는 x가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y 값들이 전부 다 같은 값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점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a고 이 점은 b 콤마 b지. 간다. 여기 점선이 있지? 따라가. 이거 얼마? b인 거야. 요 점 몇 콤마 몇? c 콤마 c야. 점선 따라가. c야. d 콤마 d니까 점선 따라가. d야. e야. 요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 y는 x 쳐다보지 마. 자, 그리고 이때 fx 이 곡선 그래프를 잘 봐. 요 점이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b인 거야. 요 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b 콤마 c인 거야. 요 점 몇 콤마 몇인 거야? c 콤마 d인 거고. 요 점 몇 콤마 몇이야? d 콤마 e인 거야. 요렇게 점들을 찾아내는 거야. 됐니? 자, 합성함수 이제 찾는다. fb를 찾아야 되지. 그럼 b를 집어넣은 게 필요하지, 그지? 그럼 b를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c 나온다. c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fc를 계산해야 되지. 그럼 c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 d 나와. 그럼 여기 d가 나온다는 알았지, 그지? d를 다시 또 어디에다가 f에다 넣어야 되지. fd는 뭐 나와? e 나와. 요렇게 하는 거야. 다시 y는 x 역할하는 거 두 가지. 역함수 구할 때 y는 x에 대칭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가로축을 주면 세로축을 찾을 수 있고 세로축을 주면 가로축을 찾을 수 있어. 이게 y는 x가 하는 역할이야. 둘 다 주는 문제 쌤 못 봤어. 알겠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줘. 자, 볼게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고 저번 유형 17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025번 문제입니다. F 함수를 줬어요. 유형 17번. 유형 17번. 비슷한 문제 있어. 요거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F 인버스에다 4 집어넣었더니 이거 F 인버스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좋아. 역함수만 있으면 되겠네. 이 지랄하면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잖아. 그럼 쌤 어떻게 푸는 데요? 자, 역함수 배우면서 첫 번째 배웠던 성질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F에다 뭐 집어넣었더니 A 집어넣었더니 B 나왔다. F 인버스에다 뭐 집어넣었더니 B 집어넣었더니 뭐 나온다? A 나온다.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밑에 거. 자, 그럼 밑에 거 얘는 F 얼마는 얼마란 얘기인 거야? F 2는 얼마란 얘기인 거야? 4란 얘기인 거지. 얘는 F 얼마는 얼마란 얘기야? F 마 1은 마 5란 얘기인 거야. 대입할 거 두 개나 있지? 대입해서 연립하면 답이야. 대입 한번 해볼까? 2 대입한 거 2A 플러스 B는 얼마? 4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지? 자, 마이너스 1 대입할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끝!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 29번 또 연락 또 물어볼 것 같아서 잠깐 볼게요. 자, 우리 F 인버스 6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값을 모르죠? F 인버스 6을요, 쌤은요, K라고 할게요. 아니면 A라고 해도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F에다 뭐 집어넣었더니 A 집어넣었더니 6이다를 알 수 있겠고요. 그죠? F 인버스 12를 모르니까 쌤은 B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F에다 뭐 집어넣었더니 B 집어넣었더니 10이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위에다 집어넣어야 될지 밑에다 집어넣어야 될지 그게 조금 판단이 안 되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다가는 X에다 5보다 작은 걸 집어넣는데 그럼 일단 5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 8이지. 8보다 작은 것들이 나와? 큰 것들이 나와? 작은 것들이 나오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6이라는 놈이 튀어나오려면 이 A라는 녀석은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위에다 넣어야 돼. 왜? 8보다 작은 것들이 나오니까. 얘 한번 봅시다. 여기다 5를 집어넣어봐. 뭐 나와? 8 나오지? 근데 5보다 큰 것들을 집어넣고 있어. 그럼 8보다 어떻게 돼 있어? 큰 것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 B를 집어넣었더니 12가 나오는데 이 10이라는 녀석은 어디다가?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아까 전에 얼마였지? 8이었나요? 8보다 큰 것들 12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B는 어디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A라는 녀석은 위에다가 집어넣으시고 B라는 녀석은 밑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별거 아니죠. 그죠? 답 나왔죠? 그죠? 그럼 A는 얼마야? 3인 거지? 요거 넘어가면 14고 B는 얼마인 거야? 7인 거야. 이렇게. 별거 아니지, 그지?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그죠? 자, 유형 18번에다가 별표 5개 쳐놓으시고요. 자, 역함수 존재하기 조건 옆에다가 적읍시다. 1대1 대응이라고요. 자, 이 유형을 문제를 못 풀겠으면 앞에 1대1 대응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그 문제들 어떻게 풀었는지 복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 역함수 존재한다. 자, 밑줄 치세요. 역함수 존재한다. 밑줄 치시고 밑에다 적읍시다. 1대1 대응이다. 본 적 있을걸? X값 범위, Y값 범위 저렇게 주고 1대1 대응이다. 자, 뭐가 나온다 했어요? X값 범위, Y값 범위 이렇게 주면 뭐가 나온다 했어? 네모 박스가 나온다 했지? 네모 박스 안에 이 그래프를
가득 채워야 돼, 덜 채워야 돼? 가득 채워야 1대1 대응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 네모 박스를 그림을 그려보면 x값이 2부터 6까지고 y값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y는 3x-2 그래프가 여기에 가득 메워지도록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자, 몇 콤마 몇을 대입하면 되죠? 2 콤마 a를 지난다 하면 되겠고요. 몇 콤마 몇을 대입하면 되겠죠? 6 콤마 b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그냥 a값 b값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한 개만 더 풀어드릴게요. 1033번. 절대값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 fx가 몇 가지로 갈라지는 거?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 x값 기준 잡았자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1이지, 그지? 1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1을 기준으로 뭐? 왼쪽 그래프로 갈라지는 유형으로 보셔야 돼. 그럼 양수로 나오면 정리정돈을 하면 k 플러스 1, x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k 마이너스 1, x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x는 1이라는 기준선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 그래프 그려야 되고 왼쪽에는 이 그래프 그려야 돼.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였어? 1을 집어넣었을 때 둘 다 같은 값 여기서 만나야 돼. 그래서 위에다 1 집어넣어봐. k 플러스 2 나오지. 밑에도 1 집어넣어봐. k 플러스 2 나오지. 무조건 같은 데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거 기울기가 양수라면 이거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 양수다. 기울기의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 했어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된다 했어요. 기울기 예죠? 기울기 예죠? 그러면 둘 다 양수다, 둘 다 음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 곱한 것은 뭐다? 뿔뿔 마마니까 항상 뭐다? 양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 밖의 값이지, 그치? K라는 녀석은 누구보다 크고 큰 거보다 크고 K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이렇게 K값 범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대1 대응이랑 똑같죠? 안 되시는 분은 앞에 우리 함수 파트에서 1대1 대응 하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함수 구하래요.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역함수 구하면 됩니다. XY 자리 반대로 바꾸면 되잖아. 정리정돈했더니 얘가 나왔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지?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살짝만 꼬아내면 애들이 또 멘붕이 오거든. 자, 이 문제 왜 멘붕이 올까? 누구 때문에? f2x-1은 4x 플러스 3 이것 때문에 애들이 멘붕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저거 뭐로 바꾸면 돼? fx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저 안에 거를 우리 통째로 뭐로 치환했었어? t로 치환해서 ft는 예를 들어서 2t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2x 플러스 1로 생긴 거지. 너가 저번 시간에 물어본 거. 왜 저게 ft인데 왜 fx인가요? 물어본 거.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치환하자. 2x-1을 t로 치환하자. 그럼 얘가 ft로 좌변은 바뀌었고 우변 바꿔야 되잖아. 그럼 x 대신에 뭔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x 대신에 뭘 대입할까를 고민해보면 되겠고, 넘기면 플러스 1이고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됐죠? 얘를 저기다가 냅다 넣어줍시다. 약분 처리 2를 분배하면 2t 플러스 2니까 2t 플러스 5 이렇게 되겠고,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2x 플러스 5로 생긴 거야. 됐지? 그래서 f 인버스는 너희가 구하시면 되죠? xy 자리 반대로 바꿔서 정리정돈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하는지 알지? 그지?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봅시다. 우리 원래는 몇 시에 맞춰야 돼? 11시 반에 맞춰야 되지. 아, 나는 왜 이리 시간이 잘 가? 너희는 시간 잘 안 가지, 그지? 미치겠지, 그지? 나는 왜 이리 시간이 잘 가? 아니, 설명한 거 없이 지금 11시 20분이야. 아, 11시 12분이야. 너무 시간 잘 가는 것 같은데?
표정 봐라, 이씨.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 F 인버스에다가 GA를 넣었더니 1이래요. F 인버스를 구해야 될까요? 잘 봐. F에다가 뭘 넣었더니 뭐다 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1 넣었더니 뭐 나온다? GA 나온다. 요 자리랑 요 자리를 바꿔서 집어넣었었잖아. 너 이해돼? 끝! F1 얼마야? 1이잖아. GA 얼마? A 마이너스. 됐지? 역함수 필요해, 안 해? 안 해. 웬간하면 역함수가 필요 없어, 얘들아. 계산하는데.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유형 21번, 1044번. 아까 나온다 했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자, 갈로 치고 역함수 돼 있는 거는 갈로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역함수가 들어가면서 자리가 반대로 바뀌어버린다고 했죠. 그죠? 그럼 쟤를 정리해보면 F of F inverse of G inverse of F에 8을 집어넣자. 자, 여기서 누가 없어져요? F랑 F 인버스를 만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근데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뭐야? 그냥 얘야. I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역할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F8은 계산할 수 있지. 8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23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G 인버스 구해야 돼? 얘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지, 최종적으로. 그지? 는 뭐라고 잡아? 뭐 문자로 잡아, 이렇게. 그럼 G에다 뭐 집어넣었더니 T 집어넣었더니 뭐 나온다? 마이너스 23 나온다. 역함수 필요 없어. T 집어넣어. 4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3이다. 4T는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T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된다고. 되셨나요? 그 다음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유형 22번입니다. 자, 여기서 y는 x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공부 못한 애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나? 어디서 들은 건 있거든.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누구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서 미술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여기다가. 뭐 이지랄하고 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미술하고 앉아 있어. 이지랄하면 안 돼, 얘들아. 여기다 막 가상의 점대로 막 존나 잡고 앉아 있어. 하면 안 돼. 제발 좀 부탁이야. 자, 일단은 여기서 y는 x가 하는 역할은 역함수를 구하라 했을 때도 하지만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 뭐 가로축을 줬을 때 세로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a, a니까 요거 a, b, b니까 b, c, d, 이다. 그리고 y는 x는 너희 머릿속에서는 지워. 지우고 요 점은 몇 콤마며? 야, 억지로 이거 지금 없는 점 구하려고 하지 마.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안 준 거야. 몇 콤마 몇이야 이게? B, C지. B, A지. 누가 A 했어? 자, 요 점은요. 몇 콤마 몇이에요? C, B죠. 요 점은요. D, C죠. 요 점은요. E, D인 거죠. 됐나요? 자, 우리 저거 계산하면 됩니다. 가봅시다. F inverse of F inverse C를 계산하라 했는데 F inverse니까 안에다가 F inverse C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얘가 궁금한 거지, 그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라 하자고요? T라 하자고요. 아니면 K라 하자고요. 아니면 A라 하자고요. 아, A는 헷갈리겠다. 그럼 F에다 뭐 집어넣으면 T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C 나온다. 자, 뭘 집어넣으면 C 나와요?
D 집어넣어야 C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인 거야? D란 얘기인 거야. F 인버스 C는 뭐란 얘기야? D란 얘기야. 얘가 D란 얘기인 거야. D.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F 인버스 D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는 K라고 합시다. 또 F에다 뭐 집어넣었더니 K 집어넣었더니 뭐 나온다? D 나온다. D 나오는 거 뭐예요? E 집어넣으면 D 나오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다? E다. 이렇게 된다. 됐어요? 요즘 학교에서 함수 넘어간 사람, 유리함수 하는 사람, 유리함수 해 벌써? 너는 아직 함수 하고 있고? 해요? 야, 포여고 어찌됐든 시험 범위 맞추려고 진짜 미친듯이 진도 나가시는 것 같다. 맞지? 자, 그 다음 유형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형 2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형 23번 쳐다볼게요. 요즘 야, 포고, 포요고 축제하고 그러면 서로 학교에 가고 그렇게 해? 안 해? 자, 한번 볼게요. fx 함수 그래프가 있고 역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들 두 개 뭘 구하래? 교점 구하래. 아까 원함수, 원래 있던 함수를 원함수라고 부를게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역함수가 필요하다 했어? 안 했다? 안 하다 했지. 누구와의 교점 구하면 돼? y는 x. 지우고 여기다 y는 x 적어놔. 유형 23번. 적어놨어. 주민아. 나 연립할 줄 알지? 이거 연립 못하는 사람 없지? 한 번 더 해? 유민아. 한 번 더 해? 지금 뭐냐면 y는 4분의 1x 빼기 3 그래프가 있고 y는 x 그래프가 있는데 얘들 두 개 교점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설명해줘? 개념 다시? 개념은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럼 y 대신 x 집어넣으면 되잖아. 4를 곱하면 되겠고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x는 얼마? 마사. y도 얼마? 마사. xy는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얘들아? 왜 x, y 값이 계속 같은 값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 구하라 그러면 y는 x와 교점 구하면 되는데 항상 그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xy 좌표가 항상 똑같이 나와. 이해되고 있냐? 정답 마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봐. 아까 했던 그래프 똑같이 나오잖아. 지금 봐봐. 둘러싸여인 넓이 구하세요. 요지랄병 나오잖아. 마지막 문제야. 유형 23번의 마지막 문제. 보고 있어? 재민아? 오케이. 자, 이 그래프 그려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1x 플러스 9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9 길게 갚아내니까 이렇게 됐지? fx랑 gx랑의 둘러싸진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누구랑? y는 x랑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2 해주면 된다. 여기서 확정되어 있는 점은 있죠. 0,9죠. 얘는 누구랑 연립하면 돼? 얘 2x 플러스 9랑 y는 x랑 연립하면 돼. 는 x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됐나요? 자, 얘는요 위에 거랑 연립하면 되겠죠. 는 x 하면 되겠죠. 얘랑 y는 x랑 연립해야 되니까 는 x를 하시면 되겠고 2분의 1x 넘어가면 2분의 1x는 9니까 x는 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18, 얼마? 18. 그다음 무슨 공식? 구두근 공식 때려서 마지막에 몇 배? 2배 시켜줘야 되잖아. 원래는 이거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다 설명했던 거 다 나오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지금, 여기 이제 잠깐, 우리, 언제까지 수업한 됐지? 아이,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 했잖아. 한 10분만 더 하자. 10분만 더 하자, 10분만. 원래는 거의 한 20분부터 시작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10분만 더 하자, 10분만. 이 절대값 함수는 있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나와.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만 물어봐. 그러니까 지금 정리정돈 잘 해놓고 암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출발할게요. 쳐다보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봐. 원래는 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수일 때는 뭐야? x지. 음수일 때는 뭐야? 마이너스 x지.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를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서 무슨 자? v자 그래프를 하고 꼭지점은 몇 콤마 몇? 0,0이야. 됐니? 여기까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됐지? V자 그래프.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너 Y는 X제곱 그릴 수 있니? 0,0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거의 그 급이야. 그 급인데 이걸 애들이 안 해온다니까. 미쳐버리겠다니까. 됐니?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지. 무슨 축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그럼 얘는 0,0에서 3 모양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함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그대로 그냥 이용만 하는 거야. 봐봐. x가 x-a로 바뀌었어. x 대신에 x-a를 넣었어, 쌤이. 그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 새끼가 a만큼 이동된 거야. a, 0이지, 그러면. 꼭지점이. 뒤에 플러스 b 달았어. 플러스 b는 엄밀히 따지면 왼쪽으로 넘기면 y-b인 거지. y가 y-b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a만큼, b만큼 이동한 거야. 이렇게 된 건데 요 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A, B라고. 우리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거랑 살짝 비슷하지. 이렇게 돼 있으면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었어? A, B였잖아. 0이 되는 값, 뒤에 달린 값. 살짝 비슷하지, 그지? 됐나요? 네 번째.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달려있는 거는 원래는 범위를 총 몇 개를 쪼개야 되냐면 3개를 쪼개야 돼. A, B, 0이 되는 값을 일단 지정을 해. 이 범위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쪼개가지고 얘는 몇 개로 갈라져? 그러면 3개로 갈라진 거를 그래프를 딱딱딱 그리면 그래프가 나와. 그래프가 나오는데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밥그릇 모양이 나와. 됐나? 이때가 언제냐면 A야. 이때가 언제냐면 B야. 됐니? 자,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바꾸는 모양이 나온다고요. 이때가 얼마라고요? 1일 때라고요. 이때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이때 높이는 얼마야? 1을 집어넣어봐. 저기 위에다가. 얼마 나와? 1 나오지? 2를 집어넣어봐. 1 나와. 1.5 집어넣어봐. 1 나와.
그래서 계속 평평한 거야. 됐니? 1,1이고 2,1이야. 밖으로는 뭐야? 오케이? 다섯 번째. 절대값이요. 3개 나와요. 그럼 범위가 몇 개로 쪼개질까? A, B, C니까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서 4개로 쪼개 느르르 해가지고 띡띡띡띡 해서 그래프 띡띡띡띡 그리면 돼요.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어느 천년이 그거 하고 앉아있냐고요. 얘는요 3번 꺾어져요. 이때가 A, 이때가 B, 이때가 C. 자, 저번 시간에 쌤이 미적분을 했는데요. 수투를 했나요? 미적분을 했나요? 고등학교 2학년 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의 최소값 A를 찾고 그 A를 뭐 인테그랄에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이지랄병하고 나왔어요. 애들이 질문했어요. 쌤 이거 최소값 어떻게 찾죠? 고등학교 2학년 거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그 문제가.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못 찾아서 못 푸는 거야. 띡띡띡 띡띡 맞지 그지?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0, 1이지. 그럼 이때가 마이너스 1이고 이때가 0이고 이때가 1이야. 제일 낮은 데가 언제야? 0일 때지. 이때 이 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0 집어넣으세요. 얼마 나와? 2. 끝. 최소값은 2야. 그래서 2를 뭔가 어디에다가 뭐 인테그랄, 뭐 적분, 미분, 뭐 근데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걸 몰라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해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한 개 더 있는데 그건 일단 좀 생략할게요. 그거는 이제 상급 반에서 더 잘하는 반에서 야 이 정도 설명해도 진짜 설명 많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책에 나와 있는 요거도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왜? 해줘도 내 입만 아파. 야, 내 입만 아파. 지금 안 외울 거잖아 너희. 아니야 다 외울 거야. 자 간다잉. 자 y는 fx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라고 불러요. 너무나 근데 개자주 나와요. y는에서 통째로 fx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내가 통째로 여기다 절대값을 쳐버렸네. 얘들아 절대값 치면 전부 다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니야? 얘들 전부 다 y값이 음수 아니야? 음수인 것들을 전부 다 양수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지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y는 fx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거 있지. 음수 있는 거 있지 그지? x축 아래 접어 올린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요거 보자. 통째로 절대값 돼 있지, 그치? 그치? 밑에 거 어떻게 한다고요? 통째로 접어서 꺾어 올린다고요.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인 거야. 이렇게 된다. 여기 보세요. 통째로 절대값이 없죠? 다른 것들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즉 얘는 뭐냐면 2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나 전부 다 뭐로 바뀌어? 안에 게 뭐로 바뀌어? 2로 바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는 전부 다 양수화 돼버려서 양수 쪽에 된 그래프랑 똑같이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이면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1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y는 fx 그리고 y축 대칭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fx가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f 절대값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오른쪽만 그래프를 남겨놓으라고요. 이해됐나요? 이때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이 값들이 반복돼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아이씨, 여기 엉덩이 모양 요렇게 정확하게 요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고 y축 대칭하게 그리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y에다가 절대값이 된 거는요 얘랑 비슷한데요. 자, y의 절대값 됐으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y는 fx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만 그림을 그려놨다는 얘기야. 위에만 그림을 그려놓고 얘는 무슨 축 대칭하면 될까? x축 대칭을 하면 되겠지. 한번 보자잉. 자, x에만 절대값 친 거는 어느 쪽만 그리고 오른쪽만 그리고 y축 대칭하게 그림을 그려라. 몇 번? 니은이 나오겠고요. 됐나요? 자, y에만 절대값 된 건 어디에만 그려놓고 위에 쪽만 그림을 그려놓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러면 기읍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 나 저거 왜 저런데요? 라고 다 얘기하시면 이것도 지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y는 fx 그리면 되고요. y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y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인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짬뽕 또는 얘랑 짬뽕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짬뽕 된 게 있나? 없네요. 선생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 그래프를 기준이라고 했다 치자. 요게 이제 마지막 진짜 혼또 34번이다. 일찍 끝나네. 생각보다. 근데 이 뒤에 것도 좀 있으니까. 자,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일단 누구부터 그려야 되냐면 y는 일단 나중에 얘부터 그리는 거야. 그럼 어느 쪽만 남겨놓고 오른쪽만 남겨놓고 뭐 해라? y축 대칭하게 그려라. 일단 요 그래프 그린 거지. 그리고 y쪽에 절대값 된 거는 쌤 어떡하라 했어? 위쪽만 남겨놔라 했지, 그지? 그리고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 그래프 1번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됐지? 이렇게 두 개를 짬뽕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자, 요번에는요 여기 절대값 돼 있고요 통째로 절대값 돼 있다 칩시다. 자, 일단 이거부터 그린다고요. 얘는 어떻게 한다 했죠? 접어서 올린다고 했죠. 그럼 이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절대값이 돼 있으면 위쪽을 그림을 그리고, 됐지? 그림 그려져 있지, 위쪽에. 그리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된 그래프가 최종적인 된 그래프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저거를 이제 짬뽕 시켜서 적용시키면 된다. 사진 좀 찍읍시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거 있잖아. 내가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고요. 아씨, 안 할라 했는데 문제 있네. 나 진짜. 나 진짜 잘하는 반에서만 할라 했는데 있네. 제기랄.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안 할라 했는데 지금 플러스만 했잖아, 그지? 사실 마이너스 된 거는 이렇게 된 거 아니거든. 나 진짜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합시다. 나 진짜 7번. 이래서 평등하게 가르쳐야 돼. 일단은 너희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평등하게 가르쳐야 돼. 자, 마이너스 된 거는요
이것도 범위가 몇 가지로 나뉠까요? 총 3가지로 나뉘겠죠? 그래서 그래프 3가지로 쭉 분리시켜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봐. 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든지 또는 이렇게 나와. 이때가 A, 이때가 B야. 둘 중에 누일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 문제는 한번 볼게요. 0이 되는 값이 뭐 또는 뭐야 지금? 마3 또는 2지. 그러면 자 일단은 요 그래프가 아닐까 먼저 의심을 해보자. 마3, 2.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2, 얼마인지만 조사 한번 해볼까? 2 집어넣어봐 얘들아. 5 나오지. 그럼 요 점은 2, 5란 얘기인 거지? 자, 마3 집어넣어볼까? 얼마 나와? 어? 0이고 마5 나오지. 마이너스 5, 5. 둘 중에 누가 아래에 있어? 마이너스 5가 아래에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란 얘기인 거야. 그럼 무조건 이 그래프만 나오느냐? 아니야, 이 그래프도 나와.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구나. 이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만 바뀌어 있어도 얘가 그래프가 이런 계단 이거 뭐라고 해야 되노? 이거 댐 모양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댐 모양이 좀 말이 제노다이어드 댐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아니면 뭐라 해야 되노? 계단도 이렇게 안 생겼잖아. 뭐라 해야 되노 이거를? 에스컬레이터. 아 맞네, 에스컬레이터. 그래, 좋다. 에스컬레이터 모양으로 나온다. 오케이, 좋아. 올라가는 모양 또는 내려가는 모양,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근데 둘 중에 어떻게 결정하자? 요 점만 조사해보면 둘 중에 뭔지 조사할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봐. 이 문제 봐. 그대로 나오잖아. 그치? 절대값 3개 있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3번 꺾인다고요. 요때가 제일 낮은 x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이때가 얼마야? 5이고 이때가 얼마야? 7이야. x가 5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 맞지? 그치? 여기다 5 때려넣으면 그냥 정답인 거야. 됐니? 외우시라고요. 이거 언제 다 쪼개가고 하고 앉아있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도 추가를 합시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 할게. 저 절대값은 정리가 저렇게 다 안 돼 있어, 얘들아. 책을 보시면.